금융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본다고. 지금 형님들 텔레그램에 올리는 거 다 보고 있다고. 조심하시라고요. 진짜 이 책에 있는 내용만 한 번씩만 훑어도,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개정판, 증보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새로 안 써도 돼. 왜냐면 알아서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이 책에 쓴 내용과 맞는 것들이 계속해서 막 아구가 맞아. 그래서 거의 바이블이다, 바이블. 근데 오늘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이야기 혹은 어두운 이야기. 또 한 번 그 어두운 이야기가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채널이 달라졌어요. 그 채널이. 안 좋은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얼마 전에 이 뉴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뉴스가 2023년 11월 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23년 거의 연말쯤에 나왔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들 만나서 핀플루언서들의 선행매매 혐의가 두세 건 포착이 됐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다. 신속히 조사를 해서 사건을 완결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건을 제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텔레그램 방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 N번방 사건 있죠. 그 성착취 동영상 막 이런 걸 이제 문제가 됐던, 그게 대표적으로 이 텔레그램 방이 어떤 그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그런 안 좋은 사례였는데, 상대적으로 이 주식 투자 세계에서는, 투자 바닥에서는, 특히 이제 여의도 바닥에서도 텔레그램 방은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정보 아니면 중요한 뉴스 같은 거를 이제 공유하는 그런 메시지 역할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텔레그램 방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뭐 유료 채널들도 많이 생기고, 근데 그 중에 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선행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채널인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굳이 뭐 그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 채널에 들어가 있던 사람, 구독자가 한 37,000명 정도 되는 비교적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는 큰 편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편이죠. 그리고 특히 이 채널은 아예 대놓고 테마주 위주로 쏴주는 채널이었어요. 아예 채널 이름도 그렇고, 우리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테마주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강세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던 그런 텔레그램 채널이었어요. 37,000명이면 사실 이걸 본 사람들 중에 한 1,000명 중에 한 명만 그 주식을 따라 사도 어때요? 순간적으로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중에 조금 안 그래도 강세였던 그런 종목도 여기서 한번 언급이 되면 바로 튀어오르는 그런 패턴을 되게 자주 보였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파악하기로는 하루에 최소 이 테마주를 이용한 선행 매매만 서너 건이 이 채널 운영자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채널 운영자가 지난 1월 5일에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오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채널 운영을 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겨 1월 7일 일요일에는 조금만 쉬다 오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1월 9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글은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채널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아까 금감원장이 기자들에게 핀플루언서의 그런 선행매매 혐의 포착된 게 있다라고 발언을 했던 게 23년 11월이잖아요. 그리고 이 채널 활동을 중단을 했던 1월 초고, 그 사이에 금감원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압수수색을 최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채널도 이제 활동이나 이런 걸 좀 중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뭐 선행매매 혐의는 잘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종목을 사놓고 텔레그램 통해서 추천을 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뜨면은 매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37,000여 명의 텔레그램방 구독자들은 뭐 물론 뭐 좋아서 같이 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물량바지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이 텔레그램방 운영자가 제보라는 걸 받았습니다. 뭐 언론사 기사 쓰라는 제보가 아니라 어떤 종목이 무슨 테마주다, 어떤 테마주가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종목도 그 해당 테마주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CXL 테마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HBM이다, 아니면 온디바이스다, 아니면 뭐 초전도체다, 그런 거 보면은 사업보고서상에 초전도라는 세 글자가 있잖아요. 그걸 캡처해서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운영자는 이 37,000명이 있는 방에다가 사실은 아무개 이 주식도 이런 테마주입니다라고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7,000명 중에 몇 명이라도 막 매수를 하면 이제 더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특히 2023년도에 엄청난 종목 장세 펼쳐졌잖아요.
23년 초에도 그랬고 그 중에서도 테마주 한번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겠어요? 정치 테마, 로봇, AI, 온디바이스 그다음에 뭔가 HBM, CXL 등등 엄청난 테마주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중심에 다 이 텔레그램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광물, 자원 개발, 리튬, 2차 전지 당연하고 엄청나게 여기서 메시지를 쏴주면서 종목도 움직였죠. 근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선행 매매 혐의가 발견됐다 해서 금감원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거 검찰로 넘기겠죠? 그럼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할 테고 이 텔레그램방 운영자는 본인의 무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앞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아까 이 텔레그램방을 구독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보를 이 텔레그램방 운영자에게 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제보를 했을까? 어떤 공명심에 공정 보도를 하라고? 아니겠죠.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테마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37,000여 명, 38,000명 가까이가 보는 텔레그램 방에 여기에서 한번 종목 쏴주면 급등하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물론 이 제보를 한 사람들에게까지 수사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맘먹고 확대하자면 이 텔레그램 운영자에게 자기가 사둔 종목 제보를 넣어서 이 사람이 쏴주고 급등했을 때 같이 팔았다면 이 사람도 선행매매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 테마주가 정말 난리였고 그 테마주 중에서 이 해당 텔레그램방 운영자가 건드리지 않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들도 텔레그램 엄청 구독합니다. 조사하려고. 유튜브도 많이 구독하고 블로그도 보고 카페도 보고 해서 심지어 유료 리딩방이다. 그럼 금감원에 그런 예산이 있어요. 아예 그 예산으로 회원 가입을 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특별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데 이제 무료니까 당연히 보죠. 그리고 구독자도 많고 테마주도 엄청나게 언급을 하니까 예의주시 대상이었습니다. 여기는 몇 달 전부터. 근데 이제 그 무서운 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습니다. 텔레그램이 지워도 어디 휴대전화에 기록이 안 남고 서버는 무슨 러시아에 있대나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삭제하면 그만이고 특히 텔레그램 방을 누가 운영하는지 이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텔레그램 하나 만들어 갖고 급등주 알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어. 근데 나는 이대호라고 멀쩡하게 유튜브도 하고 지상파 방송 라디오도 진행하면서 이면에서는 급등주를 쏴주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 내 핸드폰 누가 압수해가지 않는 이상 몰라요. 왜냐? 텔레그램 특성상 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기도 힘들고 익명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운영하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도 야 저거 선행매매 같은데? 제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저거 홍길동이가 하는 건지 아무개가 하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결국엔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잡아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당국에 계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근데 결국은 특정이 됐다. 잡아냈다. 선행매매 혐의도 밝혔고 결국 압수수색까지 들어갔고 그러면 컴퓨터며 PC며 다 이제 털어보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 운영자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텔레그램이니까 안전하겠지. 문제되면 지워버려야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근데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IP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 접속 장소 이런 거는 다 특정이 됩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매매되는 계좌와 거기에 올라왔던 글 교차해서 확인을 해보면 다 알아요. 심지어 그거를 사돈의 팔촌, 친구, 지인, 다른 계좌로 돌리기도 하는데 다 잡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잡아내긴 잡아낸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텔레그램 방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뉴스만 포워딩해주는 그런 채널도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는 어떤 종목 좋습니다. 무슨 관련주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탐방을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핫합니다. 막 이렇게 뿌려주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네 종목 세일즈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중에서 유료로 운영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료로 텔레그램 방이 됐건 카페가 됐던 단톡방이 됐던 운영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금감원의 감시망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선행매매 하는지 여부는 나중에 교차 검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차명이라 할지라도 이거 다 잡아냅니다. 근데 지금 제 주변에도
텔레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지식책꽂이. 예, 지식책꽂이라고 이제 어수룩하게.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시계열이 긴 거. 장기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거. 왜냐면 제가 책꽂이에 꽂아놓듯이 하는 정보인데 다른 분들도 보시려면 보니까 저는 이거 종목 얘기 이런 거 안 올립니다. 뭐 뉴스만 올릴 뿐이고 뭐 당연히 무료고. 근데 심지어 이걸 유료로 하시는 분들은 더 좀 조심하십사. 왜냐면 이건 제가 직접 봤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금융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본다고. 지금 형님들 텔레그램에 올리는 거 다 보고 있다고. 조심하시라고요. 특히 구독자 많고 영향력이 많다. 또 거기다가 민원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유튜브건 카톡방이건 카페건 뭐건 다 들어가서 본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텔레그램이 핫해요. 이 유튜브가 핫해요. 이 블로그 카페가 핫해요. 그러면 일단 주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이거 올려드리고요. 디스클레이머라고도 하는데 면책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위험사항을 고지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사전 예고 없이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고지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법정까지 갔을 때 이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죠. 어떤 특정 슈퍼개미가 법원에서 1심에서 그러니까 선행매매 혐의 때문에 기소가 됐는데 투자 유의 고지를 했다. 구독자들은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던 걸 알았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밈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나도 이 종목 갖고 있어요. 근데 글 올린 뒤에 주가 오르면 팔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웃지 못할 현상들이 생기냐면 내가 이 종목을 보유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으며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무죄가 된 케이스가 하나 나왔거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1심 판결이 2심 가서 혹은 대법원 가서 뒤집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그 1심 판결 하나만 보고 이래도 되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안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절벽 끝에서 교도소 담장 올라가서 줄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차 걸리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구속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무죄라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변호사 한 트럭 써야 돼요. 수억 들여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야 되는 거고 1심뿐만 아니라 대법원 3심까지 근 한 10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하면서 무죄를 다퉈야 되는 거예요. 물론 비용이 더 비싸냐 이득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막 500억 원어치 선행매매를 해. 근데 나중에 걸렸는데 뭐 과징금 한 100억 정도 맞고 뭐 한 학교에 한 5년 갔다 오고 남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위험한 짓은 하지 말자. 오해받을 짓도 하지 말자. 물론 이제 저희도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테마주 쏴주면서 빨리 돈을 벌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테마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지어 제가 야식잡설 이야기했던 거 알죠? 정치 테마주 같은 거. 근데 왜 사람들은 테마주를 좋아할까요? 시간 아끼려고 빨리 돈 벌고 싶어서 빨리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 약간의 도박 심리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 본질과 다르게 주가는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거래량이 그렇게 폭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꾹꾹 누르면서 진짜 무슨 어디 백일기도 들어가고 아니면 마늘과 쑥만 먹듯이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테마주 투자라든지 빠르게 돈 벌고자 하는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계좌를 분리하든지 본인의 주식 투자 자산에서 한 5% 정도만, 그쵸? 이뤄도 크게 내 본질 투자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니면 내 투자의 본질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셔라라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뭐다? 이 테마주 올리면서 결국 이 텔레그램 방 운영자만 부자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이제 들린 얘기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이 선행매매 혐의 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나 여기까지 보고 이 텔레그램 방 운영자 좀 억울한 게 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이 텔레그램 방 운영자가 어떤 억울한 점이 있는지 저희가 가능하면 연락만 주시면 인터뷰해서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형사법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특정인을 뭐 특정을 해서 벌써 유죄다, 나쁜 놈이다 또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저희도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투자의 본질을 생각하자. 이 피해자에도 저는 종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증권 바닥에서는 이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공모자인데 솔직히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솔직히 돈 벌고 싶은 욕심 다 있잖아. 내 종목에도 심지어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라더견 같은 선생님 내 종목에 좀 붙어달라고 10배 올려달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 단톡방이 아니라 그 종토방 같은 데 들어가 봐봐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누구나 빨리 돈 벌고자 하는 욕심은 다 있어요. 워런 버핏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버핏, 당신은 그 좋은 투자 철학을 지금 수십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당신을 안 따라할까? 심지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다 나와 있어. 그대로만 카피하면 워런 버핏이랑 똑같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 근데 버핏이 한마디 했다니까. 사람들은 저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고자 하질 않아요. 다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안 하는 거예요 라고 버핏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심지어 빨리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SG증권발 폭락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공모자 한 끗 차이였고 자기 계좌를 막 2년, 3년 동안 맡기고서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데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공모자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제보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그걸 나중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진짜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난 정말 순수해 나 아무것도 몰랐어 라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조차도 누구도 보상해 주질 않아요. 누구도 책임을 져주질 않아요. 제가 최근에 그 올린 그 쇼츠에도 몇 개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언급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근데 투자는 절대적으로 책임과는 맥이 닿지 않는 말이에요. 절대 안 닿아요. 이걸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이 예금이야? 예금자 보호법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의 결과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모든 판단 행위 하나하나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을 하고 뭐 금융투자협회에서 뭐 금융상품 광고할 때 증권사들 계속 하잖아. 투자에 따른 뭐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해야 되면 그 결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면 이런 거 귀에 따갑게 듣잖아요. 절대적으로 투자는 종목을 소개한 사람, 좋다고 자기의 의견을 밝힌 사람 등등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투자에 책임을 져준다고 해도 불법이에요. 심지어 어떤 운용사나 어떤 자문사나 손실 보시면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투자 상품은 내가 그 손실 보전해 드릴게요 라고 장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물론 이건 제도권 하에서. 그러니까 투자는 누구의 책임에 기댈 게 절대 아니다. 오롯이 그 성과도 책임도 본인의 것이다. 오늘은 조금 이제 무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역사는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될 겁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돼 왔고 앞으로도 이 투자 시장이 존재하는 한은 선행 매매라든지 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끝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나를 지키는 거는 누구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누구다? Y스트릿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Y스트릿도 절대 여러분 못 지켜드립니다. 저희도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 제가 얘기한 거 아무도 책임져 드리지 않아요. Y스트릿도 믿으시면 안 되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대호도 믿으면 안 되고 Y스트릿도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심지어 나중에는 맞다. 지금 그거 장난 아니잖아. 그 AI 합성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MBC 라디오 하는 그 김치형 선배도 본인 얼굴에 그 선배가 그 한국경제TV 진행도 하거든요. 그 음성하고 입모양 이거 합성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본인이 종목 추천하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김영익 교수님이라든지 그 사람들 다 합성해갖고 심지어 저도 그 예전에 그 계좌 공개한 영상 있잖아요. 그걸 어떤 리딩방에서 그거 따가지고 막 합성해갖고 자기네 리딩 받으라고 글로 쓰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성까지 다 돌아다닐 겁니다. 해서 그냥 막 돈 주고 뭐 종목 추천 막 이거 믿을 건 본인 나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고 의견이 아니라 사실만 듣고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그런 내용은 여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안 보셔서 그렇지. 이렇게 좋은 내용을 왜 아직도 안 본 거지? 해서 오늘도 조금 씁쓸한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야식 잡술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까지. 고맙습니다. 뿅!